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보다 전 조금 늦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뭔가 괴리감이나 자괴감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딱 깨닫게 됐던 시기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생겼는데 그때 딱 깨닫고 결정을 하고 나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된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지션한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지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이 생겨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엄마 이렇게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건드려서 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바르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아 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용돈을 가지고 화장품을 사서 모은다든지 그렇게 화장을 하니까 주변 친구들은 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게이 아니냐 라는 질문들을 제 앞에서도 했었고 뒤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했었고 그게 들려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뭔가 남자한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시기가 딱 찾아오고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나한테 말을 해줬던 게 어쩌면 맞았던 거구나, 내가 나를 잘 몰랐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선천적인 경우가 더 크다고 봐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가 조금 사람들마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처럼 18살에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 있잖아요, 뭐 유아기 때 이렇게 알아차리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진짜 딱 성인 돼서도 이렇게 깨달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환경적인 요인은 아니다, 대신에 언제 알아차리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깨닫고 진행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오래 한 게 아니라 되게 타이트하게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가 원래는 짧은 상태에서 이게 단발까지 가는 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전 아직까지도 머리는 단발이에요. 붙임머리를 해서 길게 보이게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또 제가 되게 쉽게 스타일이 금방금방 질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뭔가 그런 프레임에 이렇게 씌워져서 이미 방송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다르진 않거든요. 일상적으로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있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도 약간 그런 프레임에 좀 갇힐까봐, 스스로도 갇히고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시선이 좀 이렇게 갇힐까봐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벽에 부딪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보이면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걸 찾아보거나 굳이 들어가서 보진 않았어요. 요즘에는 또 되게 유튜브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밝히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재밌는 영상들이 또 많아요. 보면은 또 재밌고 한 번씩은 봐요. 근데 그 외로 뭔가 그런 프레임이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영상들은 저는 굳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뭔가 나는 남자야, 막 나는 여자야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변화하는 제 모습에 조금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족감의 차이? 생각해보면 저는 어찌됐든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건 수술이니까 저는 수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감이 제일 컸어요. 도움을 줬던 부분들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또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아는 지인들이. 최근에 좀 한 명이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백지 상태였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모이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저는 정보를 얻었고요. 거의 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혼자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 사회생활 하면서 지냈던 지인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이나 어느 정도의 그런 이해와 믿음이 조금 있어서 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고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제 이런 걸 적어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렇게 컨택해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컨택해서 연락 주시는 걸 보고 면접을 보러 가요.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면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좀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처음에 여기 입사했을 때는 절 뽑아줬던 매니저분도 그렇고 사장님도 저가 이거인 줄 모르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보건증을 내고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딱 냈을 때 사장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뒷번호가 좀 다르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저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장님도 어찌됐든 연세가 있으신 편이셔서 완전히 이해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사장님의 마음을 좀 풀었나 봐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겪어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저한테 말씀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살짝 감동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유레카하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요.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딱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보통 게이에서 이렇게 젠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차이를 근데 잘 못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제가 따로 굳이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웬만해서 다 존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런 분들도 존중을 하지 않으면 저도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 만약에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한다 하면은 저는 그건 존중 못 해줘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돼야지 이렇게 사람들 시선에서 띄지 않아요. 뭔가 자기 객관화가 돼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 이렇게 스스로 남성같이 느껴지지 하면 그건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의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여자분들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본인 스스로 난 여자야 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한 게 없어야 돼요.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진부하게 막 응원 멘트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시기에는 잘 안 들려요. 어찌됐든 흔들리지 않게 좀 스스로를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잘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찌됐든 그 트랜지션 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트랜지션 후에 나의 모습이 다를지언정 속에 있는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 게 제 인생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6이니까 고3? 19살 때까지 19년을 남자로 살았고요. 7년? 지금 이제 7년 정도가 이제 여자로 살고 있어요. 뭔가 남자로 살았을 때도 힘들었고 여자로 살았을 때도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어느 부분이 좀 더 힘들어서 이렇게 치우쳐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양쪽 다 살기 힘들다. 둘 중에 뭔가 딱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저는 선택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남자로 살았을 때 힘든가요? 진짜 딱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화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남자를 좋아하니 뭐 게이니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가 저는 그게 진짜 큰 스트레스였고요. 그것 말고는 힘든 거 없었어요. 여자로 살았을 때는 진짜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뭔가 트랜지션 할 때 그 비용보다 그 외적으로 꾸민비가 많이 드는 거, 그게 진짜 큰 단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성별이 달라진다는 거, 남자였을 때는 여자애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이제 막 성별이 바뀌고 이렇게 제가 되니까 오히려 남자분들이 저한테 또 잘해줘요. 상대방이 그 성별이 바뀌었다는 것뿐, 딱히 뭔가 행동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챙겨주는 그 느낌이 오히려 또 남자분들이 저를 또 챙겨주긴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무거운 거 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은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남자분들 어쨌든 들었을 때 똑같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직원분들이 어찌됐든 아는 상태였고 해서 그렇게 힘든 거는 없었어요. 다 똑같아요.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고 여자애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대화 주제는 성별만 다르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남자분들은 자기 관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 관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치장을 해야지 관심을 좀 가져준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남자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행동을 하는 건지 이게 느낌은 와요. 좀 더 빠르게 캐치가 된다 해야 되나요? 그 남자와 여자에 만났을 때 그
남자의 재정 상태랑 여자의 재정 상태가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재정 상태가 비슷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하면 반반하는 게 맞고, 그 이상으로 뭐 여자 쪽의 재정 상태가 더 높다, 뭐 남자 재정 상태가 더 높다 하면 재정 상태가 높은 쪽에서 좀 더 많이 내는 거가 맞고, 돈이 제일 크죠. 데이트를 같이 했는데 어쨌든 데이트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거면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거면 반반 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분들이 또 내는 경우들이 대다수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 좀 이거는 남자만의 문제다 여자만의 문제다가 아니라 그건 진짜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개개인의 차이점? 여자라고 해서 뭔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이기적일 수도 있고 여자가 이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굳이 뭐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 관리하는 여자애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시간과 돈,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저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분들 봤을 때 좀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자분들도 뭐 제모하시고 머리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자기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여자분들도 노력 많이 하는구나. 서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또 약간 일반 사람들도 어플을 되게 많이 사용하긴 하더라고요. 어플 사용은 저희 쪽에서 또 되게 주로 이용되는 거긴 한데 어플을 통해서 좀 많이 해요. 왜냐면 그런 성적 취향이라던가 지향하는 거 그게 확실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시고, 아니면 뭐 밖에서 만나가지고 번호 물어보고 얘기했다가 괜찮다 하시면 그때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사용하는 건 어플이에요. 근데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같이 갈 친구도 없을 뿐더러, 근데 그 이번에 친해졌던 그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데려가 달라고는 했었어요. 근데 정말 거기 가면 되게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동료애? 그래서 조금 가면 마음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밝혀야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플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제가 이걸 알고 만나는 건데 그 외로 밖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모르잖아요. 겉모습을 봐서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먼저 시작을 할 때 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는 충격을 조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셨다가 그러고 나서 죄송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거절에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절 받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이, 원래 그렇게 거절 받았다는 건 후에 나중에 밝혔어도 그건 거절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서로의 감정에 소비 없이 먼저 얘기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가 제 스타일이었으면 상처가 됐었겠죠.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받긴 하겠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 이후로 헤어진 경우는 없고요. 왜냐면 이미 알고 만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말은 툭툭 내뱉어도 조금 배려는 해주더라고요. 그냥 뭔가 들었을 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무례해서 막 그렇게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연애라고 하면 육체적인 사랑이랑 정신적인 사랑이 같아져야지 연애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연애는 어찌됐든 못하는 거고, 둘 다 가능했기 때문에 연애를 했던 거였고, 단순히 막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사랑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뭐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이런 걸로 평범하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자랑하는 편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건 걸 알고 그런 시선들이 저는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반대로 제 상대방은 이성애자일 거 아니에요. 이성애자니까 오히려 저는 제 주변의 시선보다 그 상대방의 그 주변 시선을 좀 더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났던 그 상대방 중에서 한 번 티를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건 숨겼죠. 젠더인 건 숨겼죠. 근데 저는 좀 살짝 감동이었던 게, 보통 이렇게 뒤에서 연애를 하거나 숨겨서 연애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 친구가 내 여자친구다라는 걸 이렇게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조금 감동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시선보다 상대방의 시선을 좀 더 신경이 쓰인다, 요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의 그 비율보다 여사친의 비율이 진짜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주변에 둘러보면 다 여자애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었는데, 근데 그런 여사친들 그 사이에서도 꼭 그 말이나 잘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유대감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있고, 그래서 좀 더 뭐 따로 자주 만난다거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남자에게 딱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우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만났던 거였는데, 남자한테 처음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는 걔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남자들한테, 주변에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하니까 쟤 막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 게이인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말한 게 맞았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 근데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맞아, 현타가 온 거. 그때가 조금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딱 깨달았을 때. 그런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저는 내면도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있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녹는다 표현하죠. 시간이 녹았어요. 그래서 막 되게 자주 만나서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찌됐든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 친구는 저를 그냥 단순히 친구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 정체성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았을까. 기억에 남는 스토리야? 근데 다 개개인마다 그 임팩트가 다 너무 커서 다 잘해주긴 했었는데, 유독 한 사람이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뭔가 조언도 해주고, 나이 또래는 비슷했는데 생각하는 그게 되게 아빠 같은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저는 근데 제 파트너한테는 기대라는 걸 좀 크게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상대방이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뭔가 뭘 바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 남자 쪽에서도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먼저 그런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가 중요하다. 뭐든지 약간 그 사랑이라는 그 끝은 약간 정의인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 끝까지는 갈 수는 없고, 사랑에 정이 붙어서 오랫동안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거지, 사랑은 정이다. 정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약간 배터리처럼. 이건 또 추구하는 거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이 되게 자기 인생에서 큰 걸 수도 있고, 난 사랑보단 일이야 하면 일 쪽으로도 이렇게 빠지고, 사랑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진짜 사바사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사랑들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뭐 좌절한다 한들 금방 털어내면 된다. 세상에 널린 게 남자분들이고, 또 뭐 반대로 여자분들 좋아하시면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뭐. 근데 힘들긴 하겠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시기는 어쨌든 시간이 약이니까 잘 넘겨라. 그리고 만약에 잘 돼서 정말 상대방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하면은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용이라는 업종을 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적이거든요. 시선들이 그렇게 갇혀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렵진 않았고, 미용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력서 같은 거를 알바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면 연락 오는 건, 그런 횟수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폐쇄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력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락은 오니까 무조건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주눅 들 수는 있다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주눅 드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예 없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해주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막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취향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먼저 이렇게 둬줘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그 시기가 어떻게 되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돈이 많이 들긴 해요. 똑같이 큰 돈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10년, 20년 이렇게 앞만 본 게 아니라 100세 시대니까 저는 진짜 한 제가 80살, 뭐 90살까지 됐을 때까지 저는 그걸 봤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뭔가 미래에 내가 뭔가 이걸 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게 미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술이라는 게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잡으면 되니까 돌아갈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용을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미용을 그만두고 1년 정도 됐어요. 홍대에 있는 포차에서 이제 주 5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낸 지 한 이제 1년 넘었고, 똑같아요.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쉬는 날에는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거나 부모님 뵈러 가거나, 여러분들이랑 사는 그 패턴이랑 똑같아요.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남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저한테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달라거나 하시는 분들이 덜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언니 너무 이뻐요 하고 저한테 인스타를 따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젠더인 걸 알고 이뻐서 이렇게 달라고 한 건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자분들도 제 인스타 아이디를 따가셨다. 저는 근데 먼저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인스타 아이디를 주고 후에 얘기를 하던지. 어찌됐든 저는 무조건 말을 하는 편입니다. 달라진 점이요? 일단 제일 큰 게 만족감이고 제가 원하는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한테 오는 그 만족감이 제일 크다고 봐요. 가슴 수술 뭐 뭔가 필수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하면 좋다. 놀라긴 했어요. 가슴 수술이라는 걸 처음 해봤으니까 미용 목적으로 했을 때 당시에는 좀 놀라긴 했다. 근데 확실히 돈이 많이 들긴 해요. 이게 어쨌든 트레디션 하는 쪽에서도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뭐 미용실을 간다거나 네일샵을 간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꾸민비가 장난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제가 또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꿔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다행스럽게도 발 사이즈가 250도 맞고 260 좀 신으면 널널하게 신는 것 같아요. 발이 크진 않아요. 만약에 발 사이즈가 270, 280 이렇게 됐었으면 그런 쇼핑할 때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은 하는데 요새는 또 인터넷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구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사지는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가 정확한 옷 사이즈 치수를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가서 직접 입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으로 이렇게 시켰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초반에 그래서 돈을 좀 버렸었는데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사요. 주변에서도 저한테 막 그럼 너 일부러 목소리 굵게 낼 수 있어? 너 몰래 평소 목소리로 해봐 이런 질문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어서 뭔가 굳이 하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목소리가 학창시절에 저고 그래요. 그런 경우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안 힘들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확실히 그런 분들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저한테 평범함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진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살을 썩고 같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뭔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성격 그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이질감 느껴 하면서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뭔가 나를 속이면서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약간 이질감이 안 들게끔 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없다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처음에는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고 매니저나 사장님이 뽑았을 때는 저의 존재를 알고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귀에 들려서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이해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저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에 제가 깨닫게 돼도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그걸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 뭔가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섣불리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딱 겪고 나서 딱 느꼈던 게 뒤에서 얘기가 들려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프레임 씌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먼저 나서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사는 데는. 그리고 사람을 좀 가려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용을 하면서 이상한 시선을 딱 한 번 딱 받아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제가 이제 또 머리가 조금 쇼컷이었고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고 했던 게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저게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남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그 남자 화장실 딱 들어갔는데 양변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양변기를 사용하고 와서 손을 씻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아가씨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죄송해요 내가 이거 좀 난감해가지고 네 하고 그냥 어물쩡하고 넘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로는 한 번도 그런 시선이나 뭔가 이렇게 저한테 수근수근 대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또 눈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객관화 확실하게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단점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단점은 차라리 장점으로 해서 뭔가 외관상 보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본인한테도 편하고
편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편해요. 저는 어쨌든 그것도 약간 또 다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얼굴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쵸? 뭔가 좀 보이시한 느낌의 여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진짜 여성스러운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밑에 수술 먼저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모에 관심이 있다 좀 가꾸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겉에 이렇게 보이는 얼굴이나 뭐 목소리나 아니면 뭐 신체적인 부분 수술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물질적으로 명품이나 갖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는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의 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 선후배를 통해서든 아니 뭔가 그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행복이 다가 아니라 땀 흘리고 나서 이렇게 샤워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그게 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모르면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